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 전체 보는 방식과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해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죠.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한 것은 일단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바로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 병화를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양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은 이거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양만 있고 음이 없는 세상, 그다음에 음만 있고 양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남자가 있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가 있기 위해서는 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 남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병화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바로 화정화가 되겠죠. 이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화 이렇게 음화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음과 양 같은 화이지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 그 속성이라든가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은 뭐 화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지만 사람을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남자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남성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것은 불의 속성이지만, 그러면 양화가 더 뜨겁겠습니까? 아니면 음화가 더 뜨겁겠습니까? 당연히 좀 거칠고 좀 드센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더 뜨거울 것이고요. 정화는 그것보다는 좀 덜 뜨겁다. 근데 뭐 차갑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불의 속성인데, 그 중에서 병화가 더 뜨겁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1000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한 200도, 300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밝기를 뜻하는 것인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병화인 양화는 무엇으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장 밝은 것 병화인 태양인 것이고, 가장 뜨거운 것 또한 태양이죠. 태양은 원체 멀리 있는 상태에서도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에 있다 보니 이제 거리가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병화 좀 덜 뜨겁게 이렇게 느껴지죠. 올라가 봤자 뭐 50도 60도 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병화는 그만큼 병화가 지구에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 지구는 멸망하죠. 불타서 다 죽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빛이라든가 열기 중에서는 태양이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있을 때는 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상에 있을 때는 등촉지화, 즉 모닥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촛불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전기불. 그래서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 공통적인 것은 일단은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가 됐든 음화인 정화가 됐든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폭발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가 그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게 되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엔진이 과열됐는데 그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지 못하면 엔진 과열로 엔진이 폭발해 버죠. 뭐 보일러도 마찬가지인데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보일러도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화라든가 병화, 열기가 너무 치열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성이 뭐예요? 관성은 일간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시켜주고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화 입장에서 관성은 물이 될 것이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수국화해서 나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 병화든 정화든 수를 일간이 왕할 때는 수를 필요로 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 물론 지지로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수,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수가 되죠. 병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관이 되는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관이 되죠. 그래서 정관이 좋은 것이고 칠살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병화든 정화든 일단 이게 관이냐 평관이 이걸 떠나서 일단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역할은 음수인 개수보다는 양수인 임수라야지만 치열해지는 불을 갖다가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도 하지만 빛을 갖다가 보강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수보 양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병화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화도 마찬가지로 정화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개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운무라든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병화가 치열해지면 오히려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 개수를 보면은 촛불 피어났는데 개수를 봤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병정화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양수인 임수, 이걸 정편관으로 구분해서 개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수냐 음수냐 이걸 가지고 구분해서 화는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병화도 정화도 신약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신유술월에 태어나거나 병화가 해자축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약한 사주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돼요. 무조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세력이 있을 때 임수를 보강하는 것이지 무조건 보강한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생화하여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병화일간이 약하다,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약할 때는 간목을 얻든지 같은 비경겁제를 얻어서 병화 자체가 좀 세력이 얻은 연후에 임수를 쓰는 것이고, 병화가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인월 같은 데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하면 굳이 뭐 간목, 목 같은 거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비겁을 얻을 필요 없고요. 바로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신월에서 유월로 또 계절이 가을이지만 또 신월에서 유월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아직은 신월에 배속되어 있는 날이고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추, 처서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금의 기운이 점점 왕해지는 그런 시절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때른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은 이제 다음 달이 되겠죠. 유월은 중추라고 하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은 이제 늦가을이라고 해서 이때는 모추, 개추, 만추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늦가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임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월이 금이 가장 왕한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월의 임관지가 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보냐면 12운성 가지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12운성. 그 다음에 이걸 12운성은 포태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12운성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뭐 신살, 12신살, 신살
여러 가지 신살 또는 공망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보느냐면 오행의 왕세를 볼 때 이 12운성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12운성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운성을 가지고 꼭 신살에 응용한 사람들, 특히나 12신살에 응용한 사람들은 12신살이나 12운성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12운성 포태법은 오행의 왕세를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지만 화는 병화가 됐던 정화됐던 화는 신월 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병지가 되죠. 그러면 금은 왕하지만 화는 신약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병화일간도 신약할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임수를 능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임수를 갖다가 쓰면 좋겠지만은 약한 병화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닷없이 임수를 그냥 갖다 들이대는 순간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제살이 왕해지게 되면 병화도 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병화를 생조해 주면 좋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날이긴 하지만 임수가 병화를 극할로 갈 때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니 임수가 병화를 직접적으로 극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또는 지지로 인목을 얻어도 괜찮고요. 지지로 사화를 얻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오화를 얻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로 인목, 묘, 사화, 오화 등은 병화 통근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화도 사화, 오화가 있는데 묘목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여기는 통근을 할 수 있지만은 병화가 묘를 보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묘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월에 6월에 또 수월 같은 경우에도 병화일간이 약할 때는 지지로 최소한 인목 나아가서 사화, 오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인을 봤을 때는 인이 병인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신충이 되다 보니 인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왕금인 인신충이 돼서 인목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인이 이렇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화는 뭐 어디에 오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가 오게 되면 병호가 물론 양인을 얻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일간이 약할 때 뭐 양인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간여지당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양인도 도움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화는 뭐 이렇게 연지에 와도 되고 시지에 와도 큰 해는 없을 것이다. 사화는 여기 일지에는 올 수 없겠고요. 만약에 사화가 이렇게 연에 오게 되면 이거는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이됨으로 인해서 사화의 공력이 이것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이렇게 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일지는 올 수 없으니 이제 시지 같은데 이렇게 오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하고 재살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병화가 신중의 임수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해도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것은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는 뜻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병화가 뿌리가 튼튼했을 때 임수가 투출하면 요거는 괜찮고요. 일간 약할 때는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오히려 일간을 극하게 된다. 그래서 핵심 신월의 병화는 지지로 인사호를 얻고 임수가 투출하면 상격이 되는 것이고 병화 신월에 태어났는데 인사호가 없이 임수만 투출됐다. 이거는 오히려 병화를 직극해서 좋지 못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고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 일간과 월령을 보면 바로 또 뭘 봐야 되냐?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양대 양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금을 극하는, 일간인 병화인 내가 월지에 있는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내가 극한다, 아극자가 되죠. 내가 극한다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 아극자는 다른 말로 재성이라고 표현한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남자는 여자, 뭐 유흥, 오락, 주색, 잡기, 뭐 이런 것들, 근면, 성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됨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은 것을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 양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편제의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포태법 말씀드렸죠.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신월은 금이 왕한데 화는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익숙할 단어가 나죠. 재다신약, 다른 말로 신약재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 아까 말했던 간목 같은 것, 그다음에 방조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 같은 화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지의 사화라든가 오화 등을 봐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게 되면 일간이 오히려 왕해져서 제다신약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신왕제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육에 있는 월간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제격이라기보다는 편관격에 재성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다. 그래서 재살이 모두 태왕한 사주에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인비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화 또는 오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이 있으면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렇게 신금하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인신충이 되는 것이니 이건 마땅하지 않은 위치에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신충이 되면 인목은 상처를, 데미지를 크게 받게 되니 병화가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고요. 또 상처를 받은 인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인목만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신금도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세가 제살태왕한 그런, 물론 이제 요거 편관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편관도 뿌리를 좀 다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원령을 충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무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해 봤을 때, 솔직히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얘는 없는 것이 낫고요. 만약에 일간이 오화를 얻든지 뭐 생시에서 병화가 뿌리를 얻게 되면 임수를 써야 되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은 병화를 회강하고, 빛을 가려버리고요.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무토가 월간에 투출된 것은 요거는 온당치 않다. 근데 이 무토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습니다. 일지에 오늘이 병진일이죠. 그래서 진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월의 무토라 하더라도 이 일지에 있는 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임수를 제방한다라기보다는 병화가 임수를 써야 되는데 병화가 임수를 못 쓰게 방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인신충이 됐을 때 진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충이 봉합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시가 됐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바쁘더라도 충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죠. 신자진 수국 완전히 짰기 때문에. 근데 이 자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하고 신하고 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인신충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진이 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인신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충중 봉합이 되는데, 진이 있을 때 이걸 합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요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요거는 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보고 생시를 잡는 것이 조금 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충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생시를 잡아버리면 그렇죠. 그럼 오히려 좀 대략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충이 되는 것으로 본다. 단 시가 자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 정도 알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 보도록 하죠. 무자시, 아까 말씀드렸던 무자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무자시가 되면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있는 살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 임수가 어떤 임수예요? 엄청나게 큰 임수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너무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너무 왕한 거예요. 너무 왕한 거. 아무리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수가 벌써 월지, 일지, 시지를 다 점령을 하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통근했다 하더라도 임수에 의해서 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술시가 된다 이거는 오히려 이게 무술하고 무자하고 글자 한자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100% 이건 진술충이 일어나죠. 이렇게 진술충이 나게 되면 인신충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인신충이 일어나면 목도 깨지고 금도 상처를 입게 되는데 진술이 충할 때는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충은 토가 더 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 천간 두 개 있는 것이 완전히 지세상이 돼버렸죠. 임수 댕강 날라가랬죠. 병화의 뿌리가 또 날라가 버렸죠. 이 무토 왕부터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립니다. 최악의 뭐가 된다? 생시가 되는 것이니 절대 무자시도 안 좋고요. 무술시도 당연히 좋지 못한 생시가 돼. 기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 월간에 있는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둔 곳에 더해서 기축이라고 하는 생시를 또 얻게 되면 토가 더 왕한 것인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신중에 병화 뿌리 날아가 버렸죠. 임수 날아가 버렸죠. 왕토가 병화를 회강하고 있죠. 무술 다음으로 차악의 시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연에 있는 인목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구제가 되죠. 병화가 다시 이렇게 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도 없고 생도 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운세 자체는 좀 화가 좀 부족, 일간이 화이지만 화가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죠. 이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인을 얻었기 때문에 수운으로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화운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근데 이 화운 가게 되면 이 토가 너무 왕해져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병화일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토를 또 시에서 얻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임수가 투출된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문제는 역시나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토가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너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는 나를 극하죠. 토는 갖다 나의 기력을 갖다 뺏어가죠. 이거 극설교가라고 이렇게 봐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건 매우 일간 자체가 신약이니 이거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개사시 보게 되면은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왕에도 개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거 관사론잡이다. 아니 관사론잡은 되지 않습니다. 병화가 임수를 갖다가 극했기 때문에 저 임수는 없어졌죠. 거살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살을 날려버렸고 정관을 쓰긴 쓰지만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금수운으로 가거나 뭐 목화운으로 가거나 그냥 매우 좋다 어느 쪽으로 가도 매우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그냥 중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화운을 가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개수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옷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화의 병화가 뿌리를 얻었죠. 갑목이 반드시 병화를 또 생주해 주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이 좀 더 살아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신시가 되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운은 병화가 다시 시간의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 자체가 약하니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해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사가 보시면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경인시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생시들 뭐 병신, 정유, 기해, 임진 뭐 이런 시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일간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고요. 가장 선택해서는 안 될 생시 무술시, 무자시, 기축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페를 살짝 들어가 봤는데 요날하고 9월 1일 오늘 8월 31일이라고 9월 1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봤더니 갑옷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이었고 아들이면 갑옷이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